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게 피곤한 한 주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든다. 이게 뭐 아예 코로나다 뭐다 해서 그냥 쭉 빠져버리면은 우리가 솔직히 뭐 포기라도 하는 부분은 있는데, 이게 뭐 오르락 내리락 뉴스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정말로 이거는 피곤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주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급하게 생각을 하시면은 깨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아갈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장의 변동성이 나올 때마다 조정을 빌미로 내려오면은 차분하게 모아갈 거는 모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이 잘 버티고 있는 모습 자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희망을 버렸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그 희망을 다시 주어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리고 두산중공업, HMM 이것도 같이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뭐 지금 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은 시장은 지금 여러분들이 급하면 급할수록 좀 깨지기 쉽다라고 보면은 차분하게 모아갈 종목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모아가시고, 단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오버나잇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어떤 단타 종목을 사고 다음날 보면은 저녁에 뭔가가 뭐 누가 미사일을 쏘고 뭐 전쟁을 할 거다 뭐 이런 기사적인 부분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시장이 흔들흔들 거리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단타로 들어간 종목에 대해서는 최대한 오버나잇을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양대 지수도 우리가 딱 보게 되면은 21선을 좀 어느 정도 돌파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 자체가 나오고 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21선을 좀 코앞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보면은 21선을 좀 막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항상 그래요. 뭐 지수 차트에 뭐 선 긋고 보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의존을 많이 하시고 의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설명은 해드릴 수는 있지만, 너무나도 뭐 당연한 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21선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하면은 보통 상승적인 탄력은 좀 강화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변동성은 다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가격 조정을 이용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싸졌을 때 제발 사세요, 이제는 사야 될 자리입니다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주식을 해서 수익을 내고자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맞잖아요. 근데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장 가격 내려왔고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좋은 종목 지금 세일을 하니까 더 사서 평단 관리하시면서 끌고 가세요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게 못 믿어요. 불안하거든. 저도 여러분들 뭐 무슨 어떤 마음이시는 아시겠지만, 항상 시장에 대해서 저는 면밀하게 다 파악을 하고 있고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고 뜯어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있게 말씀을 드린다니까요. 오죽했으면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썸네일로 이렇게 욕심을 부려야 되는 시기다, 지금 2월 12일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2월 12일 날 여러분들이 자신있게 더 샀다, 내가 어떤 종목을 샀는데 여기서 샀어요, 이 위치에서 샀어요. 근데 시장이 빠지네, 이거 손절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애초부터 전략 자체를 좀 다르게 가자. 우리는 손절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말고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자신있게 더 살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이거는 시장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손절 하나도 안 했어요. 오히려 빠지면은 더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LNF 같은 경우에도 1월 6일부터 계속해서 20만원 이하로 오히려 이거 시장 빌미로 내려왔을 때 더 사세요, 더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1월 6일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이 위치예요. 이 위치에서 우리가 여기서 1차적인 매수를 하고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더 사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결국에는 15만 7천원까지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면서 우리가 여기서 사고 여기서 빠질 때 더 사고, 그럼 결국에는 18만원 부근에서 평단 관리하고 지금은 18만 5,700원이니까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진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시장이 변동성이 심할 때 뭔가를 들어가서 빨리빨리 손절을 하고 다른 걸 넥스트를 진행을 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한 종목을 사더라도 똑바로 사고 시장이 변동성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평단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 돌아서 올라왔을 때 수익적인 부분을 차곡차곡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1월 20날 추천을 드렸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한 종목을 사더라도 똑바른 거 사는 게 중요하지, 하루에 뭐 4개 좋네, 5개 좋네, 6개 좋네, 이게 중요한 시기가 아니다.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1월 20날 추천을 드리고 27만 5천원 이하로 여러분들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가 언제냐, 이날이에요. 이날 27만 5천원 이하로 여러분들 1차적인 매수를 하시고, 평단 관리 하시면서 어차피 지수 변동성 나올 거니까 분할 매수로 평단 관리 하시면서 끌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결국에는 어때요? 지금은 이미 우리는 수익 중이에요.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단순히 이게 지수가 빠지고 종목이 빠지니까 손절해야지, 제가 저거 27만 5천원 이하로 사라고 했는데 손절이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시장은 아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뭐라고 드려요? 분할 매수, 무조건 분할 매수, 분할 매수 하셔야 된다. 시장 변동성 이길 수 있는 사람 없다, 분할 매수 해야 된다. 결국에는 이것들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는 면밀하게 시장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 시장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미리미리 말씀을 드렸던 게 다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제 말을 믿으셔야 돼요. 결과를 가지고 오잖아요. 결과를 갖고 오는데, 결국에는 나는 열심히 공부를 한다 해도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뭐예요? 좋은 대학을 갔냐, 서울대를 갔냐, 연고대를 갔냐, 인서울을 했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뭐 막말로 뭐 어디 뭐 진짜 뭐 지방대를 갔다라고 하면은 어른들 인식이 어때요? 쟤 공부 안 했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는 시장에 대해서 면밀하게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를 못 믿겠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저는 여러분들한테 다 증명을 해드리잖아요. 뭐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시장에 대해서 뭐 어떻게 더 뜯어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이제는 믿어야 된다, 그런 때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DI동일 같은 경우에도 24만 4천원 제가 추천을 2월 8일날 드렸던 부분,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추천주를 많이 드리진 않았어요. 왜? 하나를 사도 똑바로 사고, 우리가 지수가 조정이 나왔을 때 평단 관리하면서 끌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결국에는 이것도 실적이 기반이 됐다. 그래서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빠졌을 때 더 사면서 23만 5천원 부근에서 어느 정도는 좀 평단을 맞춰놓고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단순하게 급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는 단타를 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VIP방에 오세요. 정말로 단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다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요일 날도 여기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단타를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뭐 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방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시장을 다 읽어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게 제 역할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다 해드리는 게 제 역할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시장에 대해서 브리핑 디테일은 퀄리티가 너무나도 좋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덕성 같은 경우에도 왜 샀는지, 단타 종목으로 왜 우리가 단타를 덕성을 들어갔는지 VIP방에 계신 분들은 다 아세요. 이거를 알아야 된다고요. 덕성을 가지고 수익적인 부분 다 똑같이, 자 덕성 12%의 수익적인 부분,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덕성 뭐 단타로 8% 수익적인 부분,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은 덕성 14% 수익 인증. 단타 칠 거는 우리가 오버나잇 하지 말고 단타 치고 우리가 깔끔하게 모아갈 거에 대해서는 차분히 모아가는 그런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너무나도 다 맞아 떨어지는 거는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이제는 좀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우선적으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뭐 리오프닝 저평가주 관련해서는 VIP방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생략을 해드리면은, 무튼 리오프닝 다음은 2차전지 반등, 반도체 반등, 메타버스 반등, 이 정도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저는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시장 자체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너무나도 연출이 된다. 뭐냐, 빅스 공포지수는 오르는데 당연히 시장이 내려야 되는, 근데 시장도 같이 오른다? 이런 경우는 보통 없었는데, 이게 목요일날 좀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시장은 싼 메리트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살 것도 많고, 코로나도 끝나는데 공격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심리랑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금리 인상 긴축, 이런 것들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공포는 또 공포대로 느끼고 있다라고 보면은, 이게 분명히 공포가 올라가면은 지수가 빠져야 되는 거고, 지수가 내리면은 공포가 극대화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애매해요. 시장 자체가 애매하다? 그러면은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전쟁 리스크는 여전히 좀 진행형이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략은 결국에는 시장 하락을 이용을 해서 실적주에 대해서 저점 매수, 그 다음에 평단 관리에 좋은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제발 오시라고, 언제까지 시장에 대해서 파악도 못하고 누가 옆에서 뭐 사라고 해서 나는 따라 샀는데 저거 뭐 어떡하냐, 이거 큰일 났다, 이 소리 하는 것도 이제는 말하는 사람도 지겹잖아요. 듣는 사람은 뭐 당연히 더 지겹게는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시장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우리는 좋은 종목을 잘 사는 그런 VIP 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개월에 44만원, 이거 비싸지 않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정말 싸다면 쌀 수밖에 없는 그런,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뭐 회비를 가지고 등골을 빼먹고 싶지도 않고, 뭐 회비로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드리는 것도 좀 제 성격상 좀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꾸만 뭐 3개월에 44만원 이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 지금 선착순 딱 5자리가 남았어요. 지금 30명 모집이었는데 지금 5자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금 VIP방은 항상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초급 다 자료, 초급자분들이 보셔야 되는 자료,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공개를 해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또 이렇게 중급자 분들이 보셔야 되는 자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하고 있고, 고급반도 따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여러분들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 굉장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단타도 좀 깔끔한 걸로 단타를 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모아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차분하게 같이 모아가면은 수익적인 부분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시장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드릴 거고, 두산중공업이 최근에 상승적인 부분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나왔어요. 지금 뭐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9%대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지금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이게 정치 테마로 좀 분류될 가능성 자체가 너무나도 많다. 왜냐면은 지금 원전을 가지고 공약 자체가, 윤석열 후보는 원전 최강국 건설, 그 다음에 이재명 뭐 탈원전 대신 감원전, 뭐 지금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냈고, 이게 원전 쪽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가 원전 최강국 건설이라는 이런 정책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윤석열 지지율이 뛰자 윤테마주도 달린다, 이런 기사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책이랑 굉장히 엮어서 올라가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두산중공업이 결국에는 이게 정책에 대해서 좀 갈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이렇게 엮일 수밖에 없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도 기사 보셔서 아시겠지만 원전 최강국을 건설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뭐 추가 원전 건설 없이 이미 건설한 원전은 기한 내에만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공약적인 부분에서 갈릴 수밖에 없는 거고, 문제는 뭐냐, 원전 산업은 이런 거예요. 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좋아, 싸게 해줄게, 우리한테 맡겨 하고 아무리 자랑을 해도 원전이라는 사업 자체가 돈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중요한 게 뭐다? 이 안정성이다. 그쵸? 원전 터지면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그 분야에 있어서 1위를 하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이게 가장 꼴보기 싫었던 게 당연히 중국일 수밖에 없는 거고, 고부가 가치 산업인데 한국이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하니까 당연히 뭐 고객 입장에서는 한국이 자국 내 원전도 잘 가동을 하고, 그 다음에 관련 기업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은 우리랑 계약을 안 할 리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탈원전을 해버리니까 당연히 해외 고객 입장에서는, 야, 너네 나라에서도 원전 다 없앤다면서 우리가 계약하고 나서 그 기업들 다 망하면은 부품 수급이나 관리는 누가 책임을 지냐. 그래서 실제로 원전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들 주변 상권까지도 좀 싹 다 망했던 부분, 이런 게 결국은 문제가 돼서 그동안에 뭐 수십조 계약이 날아간 것도 분명히 있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탈원전 정책을 갖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유럽에서도 신재생 에너지로 한계로 딱 보였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형 모듈 원전을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대형 원자로보다는 전략 생산 용량 자체가 50배에서 100배 정도는 낮아요. 낮기는 하지만 일반 원전의 부품이 100만 개 이상 들어가는 원자로를 부품을 모듈화해서 1만여 개로 간소화 시켜서 설계를 하는 거고, 이 건설 비용 같은 경우에도 일반 원전 같은 경우에는 10조 가까이 드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2천에서 3천억 수준, 그리고 건설 기간도 굉장히 짧아요. 1년. 그래서 소형 원전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뭐 관리라든지 일반 대형 원자료보다는 좀 편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일반 원자료 같은 경우에는 18개월 주기로 연료를 교체를 해야 되기는 하지만 소형 원전은 교체 주기가 20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형 모듈 원전의 필요성은 앞으로도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두산중공업뿐만이 아니죠. 항상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내가 어떤 종목을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올라갔을 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내려왔을 때 사야 된다. 어느 위치에서? RSI 30 이하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게 항상 지나고 나면 보인다니까요. 빠졌을 때는 저거 어떡하지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시장 조정을 빌미로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1차적인 매수를 진행을 해요. 뭐 어림잡아서 17,500원이 되겠죠. 17,500원에 1차 매수를 해요. 근데 바닥권인데 또 내려오네. 그러면은 여기서 뭐 15,000원 부근에서 뭐 계산하기 쉽게 뭐 15,200원이기는 하지만 뭐 여러분들이 뭐 15,500원에 뭐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평단 자체가 16,500원에 맞아지잖아요. 항상 이런 것들이 지나고 나면 보인다니까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다? 싸게 사야죠. 무조건 싸게 사야죠. 내가 그 종목이 성장성이 있고 좋다라고 하면은 싸게 사야죠. 그리고 시간적인 부분, 이렇게 뭐 빨리 올라올 줄에 대해서 뭐 알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뭐 시간적인 종목들에 대해서 시간적인 차이는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지만, 대신에 그 전에 미리 확인을 해야 되는 게 가격적인 부분. 이거를 수없이 반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기서도 RSI 30 맞는데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빠졌을 때 여기서 1차적인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빠졌을 때 2차 매수, 여기서 또 3차 매수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 평단 자체가 훨씬 더 나이스해지는 그런 부분. 그럼 지금은 여러분들이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진다. 이런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다? 지나고 나면은 보이는 것들. 자꾸만 여러분들이 항상 주식을 하시다 보면은 저때 저럴걸, 저걸 좀 어떻게 할걸, 뭘 살걸, 이거 껄을 얘기 많이 해요. 뭐 할걸. 그러면은 우리가 뭐 보면은 뭐 우리나라 축구팀도 메시가 있었으면 우승했을 텐데, 뭐 텐데랑 껄이랑 뭐 비슷하죠. 억양 자체가. 이게 지나고 나면은 뭐 후회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좀 잡아줄 사람이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그 역할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해드리면은 수익적인 부분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고, 항상 뭐 수익 인증이 없으면은 수익이 안 나시는 줄 아는데, 아직 공개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모아가고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뭐 이런 것들, HMN 같은 경우에도 뭐 2%대 수익 인증 59만원, 여러분들 회비 정도는 충분히 다 뽑아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산중공업도 항상 지나고 나면은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리고 HMN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면은,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렸던 게 뭐냐, 또 여기서 보면은 항상 실적적인 부분, 실적이 기반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 어떤 종목에 대해서 모아가더라도 실적이 베이스로 깔려야 된다. 실적이 잘 나와야 된다. 근데 거기다가 그래도 남들보다 손해를 덜 보겠다. 초보자분들 이 RSI 보세요. RSI 보면은 여기서 내려오고 여기서 또 내려왔을 때 뭐 1차 매수, 뭐 11월 달이기는 하지만 1차 매수, 2차 매수. 그러면은 여러분들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 만들어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를 뭐 어떻게 뭐 저를 못 믿는 건지 뭘 못 믿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래요. 여러분들 믿고 싶은 거를 좀 믿을 수밖에 없는, 뭐 사람이 다 똑같죠. 뭐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얘기는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잘 들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뭐 4분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2조 6천
600억 원, 그 다음에 뭐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4조 4,430억 원이 잘 나왔던 부분이 있고, 컨센서스를 좀 소폭 상회하는, 최근에 보면은 실적에 대해서 희소성이 너무나도 높은 부분이 있는데 실적도 잘 나왔고, 이 선복이 크면은 클수록 원가 경쟁력이 있는 거는 뭐 사실이에요. 그래서 최근 3년간 유럽계 선사들이 컨테이너선을 발주를 하지 못했을 때 HMM 같은 경우에는 대량 발주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 경쟁력에 큰 영향력 자체는 없었고, 컨테이너선 운임이 상승함에 따라서 컨테이너 신조가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컨테이너선을 저가로 매입을 했던 HMM의 경영 전략 자체가 굉장히 맞아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해운업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선사 간의 서비스 차별성이 낮기 때문에 원가 절감을 통해서 경쟁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때 대량 발주를 정말로 마친 상태, 이게 굉장히 그 경영 전략의 신의 한 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해운업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규모의 경제 논리가 절대적인 구조다. 그래서 과거의 글로벌 해운사들은 좀 규모 경제를 앞세워서 망했던 것도 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저가 운임을 견디지 못해서 대다수의 해운사들이 파산을 했는데, 뭐 한진해운도 당연히 그 흐름 자체를 이겨내지 못하고 부도를 맞았던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규모의 경제가 좀 반드시 뒷받침이 돼야 되고, 선제 투자를 통해서 선봉량 점유율 확대는 무조건적으로 들어가야지만 앞으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찌됐든지 간에 결국에는 HMM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실적이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아이고, 자, 가격적인 메리트까지도 바닥권까지 내려왔던 부분, 이게 굉장히 좋은 종목 잘 사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혼자 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저랑 실시간으로 같이 하시면서 차곡차곡 수익적인 부분 만들고, 고기 잡는 방법, 그 다음에 회 치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오셔서, 지금 선착순 5자리밖에 안 남았다라고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셔서 이제 우리는 좀 따뜻한 봄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남은 주말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